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 주목해야 할 업종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음. 가져볼 텐데요. 일단 투자자라면 이 눈여겨봐야 할 이 종목들 그리고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첫 음.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은 오늘은 되게 안 좋습니다. 이 종목들이. 제가 네.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던 조선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항상 너무 좋을 때 말씀드려도 좋지만 사실은 또 네. 안 좋을 때 말씀을 드려야 사실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실리콘 음극재 뭐 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예. 이슈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이제 기존의 2170 배터리를 바꿔서 4680으로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46이라는 숫자는 46mm라는 지름을 뜻하는 거고 네. 80은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를. 예. 그래서 46mm 지름에 80mm짜리 지름 길이를 갖고 있는 저기 앞 그림에 나와 있는 건전지 같은 거죠. 이제 저런 큰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게 기존의 2170 21mm의 그 직경을 갖고 있는 2170보다는 훨씬 더 용량도 좋고 충전도 잘 되고 네.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즈는 거의 한 2배 정도 늘리는데 사실은 내용은 한 뭐 5배까지 더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4680으로 앞으로 갈 텐데 이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이게 확인되고 공식적 발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이제 배터리의 발전, 2차 전지 발전 과정을 쭉 지켜봐온 결과로 보면 실리콘 음극재는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네. 뭐 갈 수도 있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이제 양극재를 만들 때 하이니켈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관건이었다라고 하면 이미 네. 그 기술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양극재로 그 2차 전지의 성능을 높이는 거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다음은 음극재의 성능을 개선시켜서 배터리의 성능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네. 그럼 배터리 기능을 왜 이렇게 자꾸 높이려고 하냐? 배터리 성능을 높여야 조금 늘 수 있죠. 차체 무게를 더 줄일 수 있고 그럼 연비가 더 잘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똑같은 양을 넣더라도 훨씬 더 많이 달릴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은 그럼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완성차 입장에서는 디자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원통형 배터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파우치 배터리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럼 이미 실리콘 음극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 하면 이제 음극재가 먼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셔야 되는데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 한마디로 그 연필심 가루 같은 걸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흑연을 가지고 만드는데 천연 흑연과 또 인조 흑연의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둘 다 아직은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조금 함량을 조금 넣는다, 첨가해서 넣는다라고 보면 그걸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고요. 네. 100% 실리콘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는 거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 95%, 실리콘 5%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쓰게 되면 충방전도 잘 되고 빨리 되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도 더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은 실리콘 음극재는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지금 개론을 말씀드리면 하이니켈을 하듯이 실리콘 음극재의 함량을 계속 높일 겁니다 앞으로. 네.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5%짜리를 내놓고 있고 지금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재동 근처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타이칸이라는 차에 있습니다. 네. 그 타이칸이라는 차에 보면 스포츠카에 전기 스포츠카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배터리인데 예. 그 배터리에 이미 5%짜리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걸 납품한 회사가 대주전자 재료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첨가제를 납품한 회사가 나노신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미 상용화는 돼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실리콘의 함량을 높이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어도 뭐 10%까지는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7%짜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네. 대주전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근데 왜 주목해야 되냐?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이거를 하겠다라고 덤비고 있습니다. 화학 기업들이. 예. 그러면 결국엔 이걸 덤비는 이유는 이게 시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전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NF 종목들이 니켈,
뭐 NCM, NCA 관련된 그 양극재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 이제 앞으로는 실리콘 음극재를 누가 더 잘 만드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그 판도가 바뀔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자체가 이유는 흑연만 가지고 이제 하면 흑연은 탄소 원자가 6개당 리튬이온을 하나 저장합니다. 예.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리튬을 얼마나 많이 잡아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에너지 함량이 높아지는데 예. 실리콘은 원자 4개당 리튬이온 15개를 저장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뭐 사이즈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좋으면 음극재를 다 실리콘으로 만들면 되지 왜 흑연에다 썩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 실리콘의 문제가 뭐냐면 충전하고 방전하면 네.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팽창했다가 예, 팽창합니다. 수축하거나 그러나 보네요. 근데 이제 팽창 수축을 반복하다가 점점 부피가 커지면 예. 우리 예전에 배터리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오름 현상 이렇게 있었죠, 네. 그죠? 예전에 휴대폰 이제 배터리 갈아 끼우고 할 때 그렇죠. 보면 예. 한 2, 3년 쓰면 이 배터리가 이렇게 동그래지죠, 약간 배불뜨기처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특히 차 같은 경우는 타이트한 공간에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부풀어 네. 오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CNT 도전제라는 걸 쓰는데 예. 첨가제를 써서 여기 화면에 나오시면 이렇게 보면 망사처럼 돼 있죠. 이런 것들로 잡아주는 거죠. 부풀어 오는 거를 예, 부풀어 오는 걸, 예, 부풀어 오게. 예, 막아주는데 이 이제 음극제용 CNT 도전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생산하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나노신소재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보면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이유가 그런 네.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올해부터 실리콘 음극재 작년부터죠. 뭐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회사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네. 포스코 홀딩스는 자회사가 하나 있고요. 실리콘 예. 음극재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네. 포스코 퓨처엠은 원래 예전에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예. 포스코 퓨처엠이 처음에 시장에 주목을 받은 거는 양극재 때문이 아니라 음극재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국내에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이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이 음극재를 원래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흑연, 그다음에 인조흑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자기네들이 첨가할 수 있는 실리콘까지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SKC 같은 경우는 동박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신데 SKC는 원래 화학 기업입니다. 예. SKC의 자회사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동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네. SK가 지금 그걸 주목받고 있는 건데 SKC가 네. SKC 본사가 직접 이제 화학 기업인데 이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솔케미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이 네 회사는 앞으로 보면 뭐 이름만 들어도 SK그룹, 포스코그룹, 뭐 그다음에 한솔그룹인데 이쪽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2025년 내년 정도부터는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시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미 이거는 이제 LG화학 예전에 전신 LG화학이죠. LG화학과 같이 연구를 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시킨 데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전제를 납품하는 회사가 나노신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4개, 이런 6개 회사가 지금 있는데 그 외의 회사들도 지금 준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 회사들이 여기다 사활을 거는 건 네. 기존의 흑연이나 천연흑연이나 인조흑연 같은 음극재들은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되죠. 예.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네. 당연히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면 내 차에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충전을 조금만 해도 되거나 네. 아니면 배터리를 조금만 넣어도 되기 때문에 주로 고급 차량 위주로 지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중에서 이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6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예. 중에서 이제 그나마 네. 지금 다 좋은데 예. 그 중에서 지금 도전제를 이미 만들고 이미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그게 이제 대주전자 재료죠. 예.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차트 한번 쭉 보시면 네. 제가 한번 월봉을 보여드리면 예. 예전에 6,000원대 정도 2017년에 한 6,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번 올랐다가 이때가 13,000원까지 올라갔죠. 네.
다시 조정을 받았죠. 이때는 이제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한번 흐름이 쭉 거의 뭐 빨래추처럼 옆으로 기다가 예. 여기서 다시 한번 튀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0년인데 이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 이때 이제 뭐 타이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인 납품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네. 그 이후로 지금 뭐 아우디까지 이제 이 재료를 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우디가 사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우디에 납품을 하는 거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때 한번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네. 크게 여기서 보면 한번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했고요. 예. 지금 쉬고 있죠. 예. 예. 지금 쉬고 있는데 이거는 기대만큼 매출이 빨리 올라오지 않으니까 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는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성장이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연말부터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공장을 더 짓고 뭐 7%짜리 함량을 높은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는 이유도 예. 결국에는 향후에 시장이 커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이 납품 중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이 사업에 되게 진심입니다. 기존에 지금 또 포르쉐 타이칸에 납품했던 이력, 그다음에 예. 아우디 쪽에서 지금 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지금 고급차 중심으로 이제 세일즈를 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고급차들 입장에서는 다른 전기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전기차는 사실 구별하기 위해서는 모터는 다 비슷한 걸 달고요. 그다음에 차체도 대부분도 비슷한 걸 합니다. 근데 예. 뭐 차별화는 어차피 인테리어 안에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이런 옵션일 거고, 예, 인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 네. 텐데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출력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고 예. 슈퍼카면 사실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력이 순간적으로 잘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이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 충전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데 네. 그게 아마 실리콘 음극재가 함유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지금 2차 전지가 거의 뭐 많이 꼭지에 올라서 더 못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계속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내연기관 생각해 보시면 내연기관도 계속 발전했죠. 예. 엔진도 계속 발전을 했고 예. 그다음에 뭐 차체 경량화라든지 뭐 알루미늄 합금의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생기면서 연비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도 가고 지금 전기차까지 왔는데 결국엔 예.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의 뭐 대세는 계속 갈 텐데 네. 아직까지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그러니까 판매 대수 10대 중에 전기차가 한 대에서 2대 팔립니다. 1.8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게 3대, 4대, 5대까지 되기 전까지는 네. 사실은 성장은 더 계속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지금 그 고평가 논란이라는 건 결국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 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네. 2030년이면 경쟁이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우려가 있겠죠. 예. 앞으로 7년 뒤는 잘 네. 모르니까 그렇죠. 예, 지금 너무 많이 땡겨놓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은. 예. 네.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는 그런 갑론을박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재료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스타트하는 음극재의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지금 대주전자재료 최근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에 오르다가 예. 다시 또 다 내려왔습니다. 제자리까지 산을 하나 그렸죠. 예. 올해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예. 예, 특히 4월 달에 아주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쭉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2차 전지 최근에 네. 에코프로의 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빠르게 갈 쪽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실리콘 음극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대주전자라 외에도 뭐 좀 주목해 볼 만한 좀 좋은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나노신소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나노신소재는 이제 나노신소재의 그 CNT 도전제가 없으면 네. 사실은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수라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 실리콘 네. 음극재 필수 소재입니다. 저게 없으면 부풀어 올라서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부풀어 오름을 방지하는 도전제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매출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때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네.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클 걸로 보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률 혹시 앵커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죠 지금. 예. 뭐 PER이 지금 뭐 사실은 12개월로 하면 네. 54배 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을 보면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6.32%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놨는데 예. 작년에 제일 좋았을 때가 7.74%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 양극재가 지금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고요. 예.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게 100% 이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여기는 지금 6%대에서 8%, 6%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는 10%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야, 훨씬 높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노신소재를 보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5억 벌다가 57억 벌다가 작년에 168억, 네. 올해는 229억까지 버는데 예.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대충 숫자를 보시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높죠. 네. 영업이익률 얼마를 보냐면 예, 작년에 21.05%를 벌었습니다. 야. 그리고 올해도 20% 이상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분기로 보더라도 1분기 때 네. 20%를 넘겼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을 해서 20%를 넘기는 회사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없죠, 거의.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률이 낮은 게 아니라 거기가 되게 적정한 마진을 그렇죠. 받고 예. 있는 거고 나노신소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큰 이유는 거의 반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양이 네. 사실은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전체에서 5%에서 뭐 10%까지 는다라고 하면 실리콘 네. 음극재를 그럼 그 안에 또 첨가제라고 하는 건 또 조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되게 좀 애매하죠. 네. 대기업이 하기에는 사이즈가 작고 네. 웬만한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기술 개발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향후에 나노신소재에 대한 주가 흐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 자체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비싸더라도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밸류를 더 줄 수 있다. 지금 주봉 보여드리는데 네. 아주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예. 예, 잔잔하게 좀 답답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래도 지금 보면 8만 원대, 그러니까 10만 원을 찍으면 계속 내려오고 네.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계속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을 그리다가 최근에 10만 원 돌파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 네. 이유는 이게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됐다. 올해부터는 나노신소재가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1차 상승 후에 지금 조정받고 있죠. 네. 예, 조정 잘 받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 잘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13만 원은 이탈하지 않을 거로 보는데 예. 뭐 이탈하면 뭐 사실은 고마운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래서 매수 기회로 보시되 너무 급하게 사시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나눠서 사시면 충분히 한번 재상승할 때 큰 이익을 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나노신소재 전망이 유망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2부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